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7월 9일 화요일이고요.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 코스피, 특히 이제 코스닥은 3%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본 후에 우리나라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마이너스 0.43%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마이너스 0.48%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좀 더 하락폭이 컸는데요. 마이너스 0.78%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주춤한 것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가 B컷이 아닌 일반적인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하가 이번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이 이렇게 좀 더 약한 모습을 보인 이유는 애플의 급락인데요. 애플이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의 어떤 주가에 관련되어서 매도 의견이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당연히 그 국제 시장의 어떤 그 판매량의 약화,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에 따른 어떤 실적이 감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애플의 주가가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제 국제유가는 0.3% 정도 소폭 상승했고요. 금값은 0.2%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저께 우리 시장 굉장히 많은 그 하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이렇게 추세 랠리를 안도 랠리를 가져가다가 최근 일주일 동안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이거보다 좀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어저께 3%가 넘는 투매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추세를 완전히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실 겁니다. 지금 현재 투자 상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B컷 0.5%의 금리 인하가 아닌 0.25% 정도의 인하에 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시장과 아시아, 유럽 시장이 이 커다란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그 차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가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감이 아시아 시장과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모두에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별적인 요인이 하나 더 발생하긴 했는데 유럽 최대 은행인 도이체뱅크에서 인력감원 구조인원 구조조정 이슈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도이체뱅크의 판단에 따른 선제적인 조치인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좋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서프라임 사태로 이런 어떤 리먼에서의 직원들이 떠나는 모습들을 예전에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외신에서 이번 도이체뱅크의 직원들이 떠나는 사진을 이렇게 게재를 했는데 좀 옛날 생각이 나네요. 또한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 우리나라의 개별적인 요인으로 보자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업황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전기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코스닥은 훨씬 더 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거의 10%죠. 이렇게 그 하락을 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어떤 이 상황을
좀 미국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일주일째 침묵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그 중국의 화웨이를 제재했을 때의 방식을 똑같이 지금 아베가 따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베가 지금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뭐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원론적인 한미일이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 위에 어떤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을 다 둘러보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유럽 도이치뱅크도 그렇고 우리나라 개별 시장도 그렇고 다 좋은 이야기가 사실은 없죠. 시장이 다 위험이 있고 어려움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짤 때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데, 하나는 피할 수 있는 위험과 또 하나는 피할 수 없는 위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피할 수 있는 위험은 저희가 이제 그 상관계수를 사용해서 포트폴리오를 짬으로써 어느 정도 해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장에서의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항상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투자를 하지 않았으면 이 위험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텐데,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이 위험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피할 수 없는 위험은요, 이게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투자자라면 제가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위험인 것입니다. 오히려 뭐 세력들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그 투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에도 수조 원씩 없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물론 이런 손실은 상대적일 수는 있죠. 뭐 100조 원 있는 사람이 2조 원 없어지는 거하고 100만 원 있는 사람이 50만 원 없어지는 거하고 2조 원과 50만 원 비교할 수가 없지만, 이 100만 원 있는 사람이 50만 원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마음이 아플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려워지면 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일단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에 닥쳤을 때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이 위험이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을 새고 기도를 하고 걱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이 시장의 위험은 나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이 닥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으로 변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요, 시장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시장에 대한 걱정이 아니고 나의 투자에 대한 비중 조절과 마인드 확립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은 제일 먼저 약한 투자자들이 이제 비명을 지릅니다. 이들은 뭐 거의 뭐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던가, 아니면 급하게 돈을 써야 된다던가, 아니면 비중 조절이 되지 않아서 시장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묶여 있다던가, 이런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변화해도 대응이 안 되는 투자자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평소에 이런 투자를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런 약한 투자자들의 시체 위에 올라서서 어려움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여기 이제 시장은 정글이고요. 우리 목표는 일단 현재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다시 살아남아야 다시 기회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 자기 자신의 투자는 주식공무원의 구독자들이라면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옆에 약한 투자자들을 살피세요. 이 약한 투자자들이 뭐 톡방이라던가 아니면은 게시판이라던가 이런 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불만을 쏟아낼 겁니다. 이 불만을 쏟아내고 또 불평을 늘어놓을 겁니다. 또 시장을 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바닥은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불평이 나올 때가 아니고요. 이런 투자자들이 지쳐서 말을 못할 때 진정한 진바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이제 비중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현금 들고 있다가 이런 투자자들이 완전히 지쳐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진바닥 확인한 후에 그날 매수해서 에버리징을 하던 아니면은 줍줍을 하면 됩니다. 보통 요즘 친구들이 줍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시장은 항상 그랬듯이 이런 투자자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고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네,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투자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이 확실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어려운 시장에 살아나는 방법인 시장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투자 자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옆에 약한 투자자보다 조금만 더 버틴다. 버티면 된다. 버틴다. 흙도 버티면 고려청자가 됩니다. 버티면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 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